녹화 시작하고, 네, 죄송합니다. 함수가 아니라 여기 파일은 GPT functions. 우리가 오전에 리팩토링 했었던, 이름을 리팩토링 했었던 파일이 있죠? 여기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수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여기에 yFinance라고 하는 모듈을 이용할 수 있는 함수를 추가를 할 겁니다. import 먼저 넣을까요? import yFinance. 코드를 추천해 주죠.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하시면 바로 입력이 돼요. yFinance라고 하는 모듈을 YF라고 간단하게 줄여서 이용하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네, 자 함수를 하나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함수는 정보를 가져오는 함수 get, 뭐뭐를 가져온다, 데이터를 가져온다, 리턴 값을 가져온다, get으로 시작할 거고요. 그 다음에 yFinance를 이용을 할 거고, 어, 주, 정보를 가져오는 그런 함수를 만들 겁니다. 티커 객체에서 인포를 가져오려면 그 티커를 생성하기 위한 문자열이 있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 티커라고 파라미터를 선언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얘가 있으면 벌써 코드를 추천해주고 있는데 얘가 있으면 얘가 문자열이라고 가정을 할 겁니다. 아규먼트 티커는 문자열이라고 가정을 할 거고요. 얘가 있으면 그 yFinance 모듈의 티커 객체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네. 스톡이라고 할게요. 변수 이름은 스톡이라고 하고 yf 티커 객체 그리고 아규먼트로 전달받은 값을 그냥 줄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그 티커 문자열 문자열을 사용해서 티커라고 하는 객체를 생성을 하는 거죠. 이 티커라고 하는 객체가 yFinance에서 가장 주된 클래스, 넘파이의 MD 어레이,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과 유사하게 yFinance는 티커라고 하는 객체가 여러 가지 프로퍼티와 여러 가지 메서드들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규먼트로 문자열을 전달을 받으면 그 문자열을 넣어서 티커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겠다는 뜻이고요. 그러면 우리 오전에 했었던 게 정보를 가져올 수가 있죠. 정보는 어디서 가져와요? 티커 객체에서 info라고 하는 이거는 프로퍼티죠. 네, 보시면 함수가 아니라 프로퍼티니까 그냥 이렇게만 하시면 info 객체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인포 객체는 타입 뭐였었는지 기억나세요? 인포 객체는 딕셔너리 키 밸류였었잖아요. 그죠? 음. 주피터 노트북 보시면 네, 티커 객체를 생성을 하죠. 한 다음에 인포를 호출을 하죠. 인포가 여기 딕셔너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네, 출력된 모습을 보시면 네, 중괄호 밸류 이렇게 돼 있어요. 딕셔너리. 자, 이거를 우리가 리턴을 할 건데, 딕셔너리 자체를 그냥 리턴하지 않을 거고요. 리턴할 때 문자열 형식으로 리턴을 할 겁니다. info 이렇게 하시면 돼요. 딕셔너리 객체를, 딕셔너리 객체를 문자열로 변환해서 리턴하겠다는 뜻입니다. 네, 별로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str이라고 하는 거는 파이썬이 가지고 있는 클래스 이름. 그러니까 클래스를 생성해 주겠다. 스트링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생성하겠다는 뜻이고, 그러니까 문자열을 만들어 주겠다는 뜻이야. 문자열을 만들겠다. 무엇을 가지고? 딕셔너리를 가지고 문자열을 만들겠다. 내부적으로 이 스트링이라고 하는 이 함수는 딕셔너리가 가지고 있는 그 매직 메서드가 있을 거예요. 언더스코어 스트링이라고 하는 걔를 이용해서 문자열을 만들어 줄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얘가 정말로 잘 동작을 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네, 자, 이 함수를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메인에서 해보면 되겠죠. 메인에서 해보시면 되고, 우리 기존에 그 테스트했었던 코드들 있죠. 굳이 남겨둘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어, 드래그 하시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다 드래그 하실 필요 없고 그냥 일부만 이렇게 드래그 하셔도 돼요. 그리고 컨트롤 슬래시 그러면 드래그가 되어져 있는 라인들을 주석으로 한꺼번에 만들어줍니다. 자, 바로 프린트하면 되겠죠. 아니면 변수 하나 선언할까요? 변수를 stock info 이렇게 변수를 하나 선언해서 아까 만든 함수가 get y finance stock info 이거 만들었죠. 이거 만들었고 G가 구글인가요? 제가 아까 이렇게 써드렸었는데 한번 보죠. 얘가 구글인지 아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얘는 우리 함수 만든 거를 보시면 아마도 문자열을 리턴을 했을 거예요. 그 문자를 출력하기 위해서는 print, stop, info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저장하시고 실행해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출력이 됐네요. 되게 많죠. 딕셔너리를 화면에 출력하는 것과 똑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딕셔너리에 스트링 함수가 호출된 거랑 똑같기 때문에 화면에 출력된 건 똑같아요. 어드레스 1번 무슨 파크웨이 이렇게 돼 있고 마운틴 뷰라고 하는 도시에 있고 캘리포니아라고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우편 번호가 있고 ABC군요. ABC 회사 이름 ABC 점 XYZ 이렇게 돼 있네요. 네, 들어가 볼까요? 알파벳 지금 구글의 모에서는 알파벳이라고 되어 있죠. 알파벳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그 주소는 abc.xyz라고 되어 있네요. 도메인 이름을 이렇게 만든 건 레디 페이지 서명이고요. 인터넷 컨텐트 인포메이션 회사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죠. 네, 인포를 잘 가져오고 있습니다. 얘네들을 그 GPT가 잘 이용할 수 있을까? 뭐 요거를 보는 거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방금 만든 함수 저희가 제대로 동작한다 라고 하는 것까지 확인을 했어요. 혹시 여기 안 되시는 분 계신가요? 뭐 그렇게 많이 어려운 함수를 만든 건 아니니까. 네, 티커 객체를 생성한다. 그 다음에 티커에서 인포를 찾아서 티커 객체의 인포 속성을 문자열로 변환해서 리턴한다입니다. 문서 주석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까요? 네. 티커 문자열을 전달받아서 문자열은 아규먼트로 받아서 해당 기업의 정보를 문자열 형태로 리턴한다. 조금 만약에 부연 설명 조금 더 한다면 아규먼트로 받아서 티커 객체를 생성하고 티커 객체를 생성하고 그 기업의 그 기업의 정보는 인포 속성이죠. 인포 속성을 문자열 형태로 리턴한다. 그대로잖아요. 티커를 생성한다. 티커에서 인포를 찾는다. 인포를 문자열로 만들어서 리턴한다. 그냥 말 그대로 쓴 겁니다. 그리고 아규먼트는 뭐 따로 아규먼트에 대한 설명을 따로 만들지는 않았지만 문자열이 아규먼트다. 문자를 아규먼트로 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런 정보들은 나중에 요 부분에 들어갈 겁니다. 요 부분에 보다 자세하게 들어갈 거예요. 네, 자 그럼 첫 번째 함수 완성이 됐고요. 두 번째 함수는 주가 정보. 그 주가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가져오는 함수를 만들게요. get 뭐 제가 말하는 걸 듣고 있나요? YF 스톡 히스토리를 만들 거예요. 스톡 히스토리를 만들 거고요. 아규먼트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전달받을 수 있는데 뭐
히스토리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히스토리를 함수를 호출하실 때 우리는 이렇게만 했었었잖아요. 그 히스토리를 보시면 여기서 피리어드만 아규먼트로 전달을 받아서 호출하고 그 결과가 데이터 프레임이다라고 하는 거를 봤었었어요. 그죠? 근데 사실 이 히스토리를 호출하시는 방법은 기간을 주는 방법도 있지만 시작 날짜, 끝 날짜를 주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간이라고 하면 이걸 우리가 시작 날짜와 끝 날짜를 우리가 지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딱 오늘을 기준으로 해서 뭐 지난 5일, 지난 10일, 지난 한 달, 지난 1년 이런 식으로 그 주가의 매일매일 변동사항을 리턴 받을 수가 있고요. 이 메서드 자체가 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 가변길이 키워드 아규먼트를 전달받도록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문서를 보시면 이 키워드로 사용할 수 있는 값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들이 아마 이 와이파이낸스 사이트에 가보시면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시작 날짜, 끝 날짜,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호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저희는 간단하게 현재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바로 직전에 며칠, 몇 주, 몇 달 이런 식으로만 호출을 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필요한 게 티커 객체를 생성해야 되니까 티커 스트링이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피리어드에 사용할 문자열이 필요하겠죠. 그죠? 예, 앞에 히스토리를 호출하기 위한 앞에 객체를 생성을 해야 되잖아요. 티커 객체를 생성하려면 그 코드, 주식 상장되어져 있는 코드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며칠 동안의 기간이냐라고 하는 문자열 두 가지가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함수를 어떻게 선언을 할 거냐면, 알고 싶은 회사의 코드값, 그 다음에 피리어드, 이렇게 두 가지만 전달받는 걸로 만들어 볼 거예요. 이렇게만 만들어 볼 겁니다. 어, 여기서도 우선 그 주식을 알고 싶은 티커라고 하는 객체를 먼저 생성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생성을 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히스토리, 히스토리를 찾아야 되는데, 히스토리를 찾으실 때는 티커 객체에서 히스토리, 메서드 호출해 주시면 되고, 피리어드 값, 여기는 반드시 가변 길이 키워드 아규먼트이기 때문에 파라미터 이름을 반드시 써주셔야 돼요. 파라미터 이름 없이 넘기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티커 객체 생성할 때 문자열 필요하고 히스토리 메서드 호출할 때 문자열이 필요하기 때문에 두 개의 문자열을 아규먼트로 전달받는다라고 한 겁니다. 앞에서도 보셨지만 이 히스토리라고 하는 객체는 데이터 프레임이에요. 여기 타입 출력해 봤죠. 히스토리의 리턴 값을 타입이 뭔지 해보면 판다스 모듈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프레임이고요. 데이터 프레임은 우리가 문자열 안에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문자열화시켜서 만들어줘야 돼요. 문자열을 만들 때 이런 함수를 사용을 할 겁니다. return, history 점 수였나? 네, to markdown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을 거예요. 보통 그 메서드 이름 중에 to라고 하는 접두사가 붙어 있는 함수나 메서드 이름은요, 뭐뭐로 변환한다라는 그런 함수예요. 그래서 A라고 하는 어떤 객체를 B라고 하는 다른 객체로 변환할 때 메서드 이름들을 보통 어떻게 만들냐면 to 뭐뭐뭐 이런 식으로 보통 많이 만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데이터 프레임을 마크다운 형식의 문자열로 변환하겠다는 뜻이에요. 마크다운 어디서 사용하는 거예요? 마크다운은 우리 주피터 노트북 사용해봤죠. 코드를 넣을 수 있고 마크다운 넣을 수 있죠.
마크다운의 마크다운의 문법으로 문법으로 문자열들을 문자열들을 작성하게 되면 작성하게 되면, 뭐 예를 뭐 예를 들어서 들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지금 여기 여기 글자가 글자가 굉장히 굉장히 크게 크게 보이죠. 보이죠. 여기는 여기는 그 글자 글자 밑에 밑에 음영이 음영이 약간 약간 들어가 들어가 있고 있고, 폰트가 그 코드를 작성하는 폰트랑 같아졌죠. 이 와이파이낸스라고 하는 폰트하고 여기 있는 PIB 인스톨이라고 하는 폰트가 다르죠. 이거는 마크다운 문법으로 작성된 문자열이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작성됐냐 하면 샵 하나는 제목이다 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코드를 코드처럼 문자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백티스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이런 문법을 이용해서 문자를 작성을 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크다운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문자를 작성해 주게 되면 이렇게 주피터 노트북이나 혹은 웹브라우저 같은 곳에서 그 마크다운의 문법을 해석해서 이런 모습으로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데이터 프레임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이터 프레임도 마크다운 형식의 문자열로 바꿀 수가 있어요. 이 문자열을 전달하게 되면 콘솔 창에 얘네들이 예쁘게 출력이 될 수가 있어요.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크다운으로 한 거예요. 뭐 설명을 드리면 여기는 그 티커 객체를 생성한 코드고요. 여기는 지난 현재 시점,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오늘날짜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언제까지 피리어드 기간에 여기가 만약에 5D라고 써져 있으면 지난 5일 동안에 그죠? 여기가 만약에 1MO라고 써져 있으면 지난 한 달 동안에 이런 뜻이에요. 어,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피리어드 동안이라고 할까요? 동안의 주가 매일 주가 데이터를 리턴을 해주죠. 주가 데이터를 무슨 타입으로 데이터 프레임으로 리턴을 받은 거예요. 이 히스토리라고 하는 메서드가 그리고 마지막에 리턴한 거는 무엇을 리턴을 한 거냐면 이제 여기는 데이터 프레임을 마크 다운 형식의 이것도 문자열입니다. 문자열로 변환해서 리턴한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그냥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할게요. 네. 여기도 코드가 그렇게 어렵지 않으시죠?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티커 문자열과 그 다음에 주가 정보를 조회할 피리어드 그러니까 기간이죠 기간 문자열을 아규먼트로 전달받아서 그 해당 기간 동안에 매일매일 변하는 매일 주가 정보를 정보를 무슨 형식의 문자로 리턴한다? 마크다운. 마크다운이라고 하는 문법 형식의 문자열로 리턴하는 함수인 거죠. 그냥 여기 있는 거를 다시 한 줄로 쓴 것뿐입니다.
사실 문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써주는 게 좋아요. 뭐 예를 들어서 파라미터들에 대한 설명. 이 타입이 문자열이다. 여기도 타입은 문자열이다. 티커는 어떤 예제로 전달을 해야 된다. 피리어드는 어떤 예제로 전달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더 자세하게 여기 도큐멘테이션 커멘트에다가 써주면 더 좋겠죠. 네. 자, 그러면 얘도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다시 우리 메인 부분으로 가겠습니다. 위쪽은 테스트가 끝났으니까 얘는 지워버리고요. 그냥 주석으로만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스톡 히스토리라고 할까요? 스톡 히스토리. 그러면 우리가 만든 게 get, yf, 스톡 히스토리 여기서 이거고 문자열 두 개를 주셔야 돼요. 문자열 두 개를 주셔야 되고 여기서 하이참이 힌트를 주죠. 첫 번째 문자열은 티커, 두 번째 문자열은 피리어드 이렇게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입력한 게 아니에요. 그냥 따옴표, 쉼표, 따옴표 이렇게만 썼는데 요거는 각각 첫 번째 아규먼트가 티커고 두 번째 아규먼트가 피리어드다 라고 하는 힌트를 하이참이 주는 거예요. 위쪽에 구글이 있으니까 여기서도 구글 한번 볼까요? 구글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피리어드 3일만 볼까요? 3일. 자, 이렇게 하고서 얘가 마크다운 형식의 문자열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자, 어떻게 보이는지 보여드릴게요. 스톱 히스토리 하고서 실행해 보십시오. 잠시만요. 뭔가가 없대요. 투 마크다운이 동작을 안 하나 봅니다. tabulate라고 하는 그 모듈이 필요하다라고 하는군요. 이- 그 우리가 사용한 함수가 여기 to markdown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 데이터 프레임이 가지고 있는 함수인데 얘가 아마도 tabulate라고 하는 함수 그 모듈을 사용을 하나 봐요. 그래서 지금 에러가 난다고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임포트하지 못했다. 디펜던시 의존성이 없다. 모듈이 없다. 패키지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tabulate라고 하는 이 모듈 이름을 복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사하고요. 옆에 여기 도구 모음 있죠? 도구 모음 중에서 터미널을 클릭할게요. 터미널 클릭하시면 이렇게 가상 실행 환경에서의 그 명령 프롬프트가 열리죠. pip, install, upgrade, 아까 복사한 tabulate, 그리고 enter. 딱 요거 하나만 설치하면 되는군요. 다른 의존성은 없네요. 버전은 0.9라고 합니다. 0.9. 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 파일을 오셔서 다시 한번 실행해 볼까요? 네, 잘 나오죠. 그러니까 에러 메시지 그 프로그램 실행하면서 뭔가 에러가 있으면은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에러 메시지를 천천히 보시면 뭔가 해결 방법이 나와요. 네, 데이터 프레임을 직접 그 출력할 때랑 그다음 마크다운 형식으로 출력할 때랑 조금 다르죠. 근데 되게 깔끔하죠 문자열이. 이 to 마크다운이라고 하는 문자열이 이렇게 문자열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마치 뭐처럼 보여요? 테이블처럼 마치 보이게끔. 음, 가로, 세로, 뭐, 길이 똑같게, 뭐, 이런 식으로, 딱 일정한 크기로 얘네들이 만들어지게끔 깔끔하게 문자열로 만들어주는 함수가 그게 to markdown이라고 하는 함수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문자열을 만들어줬다라는 뜻이고요. 피리어드를 3일이라고만 했기 때문에 9월 9일, 9월 8일, 9월 5일, 3일 동안의 구글의 그러니까 ABC죠. 알파벳이죠. 알파벳이라고 하는 회사의 주가 정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가 정보는 시가, 고가, 저가, 종가 이렇게 되어져 있고
여기는 거래량. 그날 하루의 거래량이죠. 1, 10, 100, 천만, 10만, 100만, 천만 주 공이 7개가 있는 거니까 천만 주가 하루에 이렇게 거래가 되는군요. 여기는 아까 그 배당금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9월 8일에 배당을 했었나 봐요. 뭐 그런 얘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네, 혹시 두 번째 우리가 만든 함수까지 테스트 잘 되시나요? 안 되시는 분 없으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문자열로 리턴하는 이유는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되어져 있는 문자를 GPT한테 메시지 안에 넣을 거고요. 메시지 안에 넣어서 보내줄 거고, 그럼 GPT도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런 문자열들을 기반으로 해서 답변을 자동으로 생성해내게 될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여기에서 그 문자열로 만든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만들 게 우리 추천, 애널리스트들이 추천하느냐 추천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정보가 있었죠. get Wi-Fi, YF, stop, 그다음에 recom, recommendations. recommendations도 그 아규먼트 없이 그냥 여기 속성이에요. 속성. 특성 이름이기 변수 이름이기 때문에 뭐만 있으면 되냐면 티커만 있으면 돼요. 티커만 있으면 그 주식 종목에 대해서 티커라고 하는 객체를 생성할 수가 있고요. 티커 객체를 생성할 수 있으면 그 다음에 뭘 알아낼 수가 있냐면 recommendations를 알아낼 수가 있어요. recommendations는 여기서 바로 한 줄로 루트하면 바로 끝날 것 같아서 우리 그 사용했었던 거 보면 recommendation을 사용했었던 거 보시면은요. 네. 티커 객체가 있으면 히스토리 있었고 티커 객체가 있으면 그냥 recommendations 이렇게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recommendations라고만 하면 이번 달, 지난달, 지지난달, 지지지난달 4개월 전까지의 그 추천 매수냐 매도냐라고 하는 추천 정보를 자 이것도 뭘로 줘요? 데이터 프레임으로 주죠. 데이터 recommendations라고 하는 변수 자체가 데이터 프레임이에요. 데이터 프레임이니까 그냥 여기서 return 바로 끝낼 거예요. return 할 건데 스톡에서 뭘 찾는다? recommendations를 찾는다. 그리고 데이터 프레임을 뭘로 변환한다? 마크 다운으로 변환한다. 이렇게 해서 리턴할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죠? 티커 객체를 생성하고 티커 객체의 추천들이라고 하는 속성이 데이터 프레임이니까 그 데이터 프레임을 마크다운으로 변환해서 리턴하겠다는 뜻입니다. 얘가 티커 객체 생성. 그리고 여기는 recommendations 데이터 프레임을 뭘로 바꿔서 마크다운 형식의 문자열로 변환해서 인파하겠다는 그런 뜻이에요. 티커에 해당하는 기업의 지난 4개월간 애널리스트들의 추천, 뭐 매수냐, 매도냐, 유지냐, 추천 데이터, 추천 데이터를 유산한다. 이런 함수예요. 그래서 당연히 티커는 문자열이어야만 되고요. 문자열이어야만 되고
여기서도 마크다운으로 리턴이 될 겁니다. 네, 어떤 마크다운이 리턴이 됐는지 이것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으로 쭉 내려와서 작성되셨죠? 작성되셨죠? 네, 여기서도 이거 그 테스트 끝난 거는 주석으로 하고요. 스톱 레커멘데이션스라고 할까요? 레커멘데이션스 get 함수 호출하시면 되고 여기서는 티커만 아규먼트로 이렇게 넘기시면 되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얘를 프린트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되시는 분들은 실행해서 테스트 해보시면 돼요. 네, 여기도 마크다운 그 형식의 문자열이 되게 깔끔하죠. 네. 인덱스 0, 1, 2, 3, 4. 그 다음에 컬럼은 피리어드, 스트롱 바이, 홀드, 셀, 스트롱 셀. 네. 뭐 우리말로 옮기면 기간이란 뜻이고 이번 달이란 뜻일 거고요. 지난달이란 뜻일 거고 지지난달이란 뜻일 겁니다. 강력 매수, 뭐 매수, 유지, 그 다음에 매도, 뭐 강력 매도, 뭐 이렇게 되겠죠. 구글도 보면 유지를 하거나 사는 거를 추천하고 있네요. 이런 정보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MS는 유지보다는 사는 거를 더 추천했었던 것 같고, 그 오전에 봤었던 거를 보면, 오전에 MS 가지고 했었잖아요. MS 가지고 했었는데, 지워졌나요? 아, 있죠. 네. 홀드는 있긴 있지만 조금이고요. I 쪽을 더 많이 이렇게 추천을 하고 있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구글 같은 경우에는 유지도 좀 있죠. 0이 아닌 값들을 가지고 있고, 네, 네. 사는 거를 추천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실 수 있으십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만든 세 가지 함수, 스톡 인포를 문자열로 리턴하는, 딕셔너리를 문자열로 리턴하는 함수, 그 다음에 기간 동안의 주가 변동 사항을 마크다운 형식의 문자열로 리턴하는 함수, 그 다음에 지난 4개월간 애널리스트들의 추천 여부를 보여주는 마크다운 형식의 문자를 리턴하는 함수. 이렇게 세 가지를 만들었고, 세 가지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 자,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함수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함수들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목록을 더 추가를 해주시는 게 필요해요. 그동안에는 우리가 함수가 get current time이라고 하는 함수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요거밖에 없었어요. 요거밖에 없었는데 이제 우리는 이런 함수들이 몇 개가 더 생긴 건가요? 세 개가 더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은 형식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딕셔너리의 내용을 세 개를 더 만들어 주시면 돼요. 세 개를. 세 개를 더 만들어 주시는데 바꿔주실 부분은 어딜까요? 바꿔주실 부분은 여기를 바꿔주시면 되겠죠? 여기 펑션 이름 부분은 함수 이름들마다 달라지겠죠. 그 다음에 당연히 설명도 바뀌어야 될 거예요. 음. 설명을 잘 적어 주셔야 GPT가 우리한테 펑션 콜링을 요청할 때 그 해당하는 함수를 잘 찾을 수가 있어요. 설명을 잘못 달아주면 GPT는 이 함수를 언제 사용하는 건지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판단 내리냐면 여기 있는 디스크립션을 가지고 판단을 내리는 거기 때문에 이 디스크립션을 잘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요 두 군데 수정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어디 수정해 주시면 될까요? 이 부분입니다. 파라미터에 대한 부분이에요. 파라미터에 대한 부분인데
타임존이 아니죠. 뭐가 있어요? 티커면 티커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타입과 설명을 잘 만들어 주시면 돼요. 프로퍼티가 하나밖에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하나짜리면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위에서처럼 두 개짜리 있었죠. 두 개짜리인 경우에는 이 프로퍼티즈 안에다가 키값을 몇 개 만들어준다? 파라미터 이름대로 키값 두 개 만들어주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 약간의 시간을 들여볼게요. 자, 이 형식 그대로 딕셔너리를 한 개, 두 개, 세 개를 더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추가할 것만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죠? 주석으로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는, 어떤 펑션 콜링 할 거냐면, 우리가 했었던 거, get current time이라고 하는 펑션 콜링의 요청, 펑션 콜링에 필요한, get current time에 대한 정보들을 딕셔너리를 이렇게 만들었다면, 두 번째 딕셔너리에서는 우리가 만든 게 get yf stop info였었죠. info. 여기에 대한 정보들을 위쪽과 비슷하게 정보들을 위쪽과 비슷하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딕셔너리에는 get yf stop history라고 만들었죠. 히스토리에 대한 정보들을 딕셔너리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get 야후 파이낸스 스톡 레커멘데이션. 이 정보를 딕셔너리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요 인포하고 레커멘데이션스는 위쪽에 있는 형식이랑 완전히 똑같을 거예요. 히스토리가 파라미터 두 개 있었죠. 히스토리가 파라미터 두 개 있어서 여기만 살짝 다를 거예요. 여기만. 그거 위쪽 참고하시면서 한번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작성을 해보세요.